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93세 한 여인이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서 우리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93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해 그간 깨달은 진실들을 하나하나 회고하며 살아생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 이것이 더 먼저 떠오른다네. 다시 6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실천할 거라네. 오늘은 한 여인의 세월을 통해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라가 어지럽던 시절 동생 4명과 함께 겨우 몸만 늘 수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자랐습니다. 5 식구가 드나들기도 비좁았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방 안이 축축해져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래도 그땐 그 좁은 집 하나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13살이 되자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지게에 나무를 지고 나르는 일이 제 몫이 됐습니다. 여자아이가 너무 똑똑해봐야 시집 못 간다는 말이 떠돌던 시대였으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치부되었을 정도니까요. 공부 대신 일손이 더 귀했고 책 읽는 시간에 땔감이라도 더 모아야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다가 제 나이 19살 무렵 나름 좋은 혼처라고 불리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가뜩이나 전쟁 중이라 남편도 여기저기 징집되어 떨어져 지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드디어 모든 게 끝났고 저는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애도 2명이나 키워야 하고 남편 간병의 약값까지 마련해야 하니 좋든 싫든 밖에 나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90을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견뎠나 싶을 만큼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느라 바쁘다 보니 그 힘듦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중 큰애는 한동안 방황도 하고 매일같이 사고를 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얼마 전에 손자가 환갑잔치를 해줬다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법대를 나왔지만 지금은 때려치우고 반도체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제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나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의 부고 소식도 자주 들려옵니다. 흔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분들은 소식이 없고 한번 소식이 온다 싶으면 대개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더군요. 얼마 전에도 아주 오랜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이 있던 화장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문에 연구차와 버스들이 주차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이 꼭 어느 시장 바닥처럼 북적이더라고요. 그날 대기실 한편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며 뛰어다니고 또 어떤 상주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호상이지 뭐. 라며 담담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살쯤 돼 보이는 아이의 관이
화로 안으로 내려가는 걸 본 젊은 엄마가 등을 돌리고 흐느끼는데 그 모습이 참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작은 아이의 뼈가루는 머리카락처럼 가벼워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이든 100살을 산 할머니든 결국 화장하고 나면 뼈가루는 모두 새하얀 고운 입자일 뿐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나이 많은 사람이든 갓난아이든 결국 우리 모두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90을 넘긴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온 세월도 많고 놓쳐버린 것들도 참 많아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슬프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마지막 여정이 있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가게 마련이니까요. 아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나 혼자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론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묘한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저도 화장장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겠죠. 흰 가루가 되어 허공에 흩어져 버릴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가족에게 마음 쓰며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아가며 살아야겠습니다. 혹여 다음 생에 있다면 저는 부와 권력보다 오직 이 네 가지만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과거엔 이 네 가지를 몰라서 90평생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닫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직 여든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네 가지를 알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첫째, 내 의지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9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아주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낼 수는 있지만 비가 언제 내릴지, 해충이 언제 들어올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네 삶도 늘 예측 불가능한 날씨 같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은 따스한 햇살이 내려 매일 웃을 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전쟁, 남편의 사고, 아이의 방황 같은 큰 시련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걱정에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으며 혹시나 남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밤낮 없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럼에도 사람은 힘 닿는 데까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폭우가 쏟아질 땐 처마 밑으로 살짝 몸을 피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작고 소중한 열매라도 하나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친 게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며 괴로워하기보단 좀 놓아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해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물 흐르듯 모든 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생이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억지로 이기려 들면 고생만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는 동안 별별 일이 다 생기지만 그 모든 걸 자꾸 붙들지 말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얼마 전 장례식을 여러 번 다니면서 사람이 가루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참 사람 인생이란 게 더덥고 짧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던지 간에 마지막은 모두 흰 가루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요.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숙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욕심이나 집착을 쫓으며 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되고 죽을 때는 혼자 가야 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가끔 집의 서랍장이나 장롱을 열어볼 때마다 그 안에 물건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막상 필요한 물건은 없고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던 물건과 욕심을 떠올려 보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고 정작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은 제대로 못했네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한편 죽음과 관련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남은 생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은 그 자체가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기면서 사세요. 많은 사람이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반납하며 삽니다. 이번 목표만 이루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90 넘어 돌아보니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끝없는 허상을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내 앞에 있던 소중한 가족, 친구들, 순간들을 놓치고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사실 인생이란 건 한 계절에 피어나는 꽃과 같아서 잠깐 누리고 즐기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거나 미리 겁부터 먹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뜻깊게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면 당장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막상 시간이 생겨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황이 달라져서 결국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군가와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잠깐 멈춰서 지금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세 번째, 너무 큰 목적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즐겨보세요. 꼭 대단한 성공이나 엄청난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주변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소풍 온 아이처럼 때론 제잘거리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웃고 떠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복만 쫓으면 그 뒤에 따르는 불행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마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긴 여행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음껏 둘러보고 사랑하고 웃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방향입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겁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일어날 수많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괜스레 노심초사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지금을 망쳐버리더라고요. 인생에서 폭풍우는 언제든 밀려올 수 있지만 그 폭풍 속에서 한번 용기 내서 춤을 춰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폭풍이 밀려왔다는 현실 그 자체보다 나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마음의 방향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을 자책한다고 달라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초점을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희망과 믿음을 마음속에서 놓지 마세요. 희망이라는 건 비바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빛 속에서도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억지로 발버둥치는 대신 더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칭찬하세요. 미움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나 자신부터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실수를 용서해주면 내 마음도 한결 밝아지고 주변도 더욱 따뜻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 속에서 오히려 커다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마음가짐만 깊이 새기고 살아가도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분명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무리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여행하듯 누리며 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 긴 여행이 끝나고 인생 정말 재밌었어 라고 웃으며 돌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The butterfly counts not months but moments and has time enough. 나비는 달을 세지 않고 순간을 셀 뿐이며 그걸로 충분한 시간을 누린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만 신경을 쓰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순간을 누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여행이 길든 짧든 마음껏 둘러보고 감사하며 따뜻하게 웃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편이 훨씬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여정을 너무 무겁게만 여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인생 끝에 이르렀을 때 참 아름다웠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